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건강해지려고 드시는 보조제 때문에 오히려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저도 업계 내부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25년 넘게 약물 안전성을 연구해온 이정미 박사로서 오늘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제가 직접 상담한 어르신들 중 무려 73%가 잘못된 보조제 때문에 간 손상, 신장 문제, 심지어 뇌출혈까지 겪으셨습니다. 약학 전문가로서 이런 현실을 보며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오래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제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오히려 병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매달 보조제에 쓰시는 돈이 평균 15만 원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돈으로 사신 제품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25년 동안 약학 연구실에서 분석해본 결과 시중에 판매되는 보조제 중 무려 85%가 안전성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지난달에 응급실로 실려온 78세 할머님이 계셨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평소 드시던 칼슘 보조제 때문에 혈관이 막힌 거였습니다. 건강하려고 드신 것이 생명을 위협한 거죠.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조제 회사들은 계속해서 화려한 광고로 여러분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자연에서 추출했다, 부작용이 없다, 이런 말들로 안심시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25년간 약물의 부작용과 상호작용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단언하건대 많은 분들이 자연에서 추출한 성분이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자연 성분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특히 고용량으로 농축된 형태로 장기간 복용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독버섯도 자연에서 나는 거니까 안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늘 제가 공개할 5가지 위험한 보조제는 현재 여러분의 약통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90%입니다. 약학 연구실에서 직접 성분을 분석해본 결과 특히 3번째로 말씀드릴 그 제품은 지금 당장 드시면 안 됩니다. 뇌출혈 위험이 5배나 높아지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진짜 건강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비싸고 위험한 알약 없이도 20년 젊어지는 방법을 말이에요. 제가 25년 연구 끝에 찾아낸 단 하나의 습관만 바꾸셔도 3개월 안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실 수 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아프고 약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80대, 90대 어르신들 중에도 약 하나를 안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보조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때문이에요. 제 지인인 72세 최영자님께서 새벽 3시에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면서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거였습니다. 병원에 급히 달려가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최영자님 부부는 건강 관리에 정말 열심이셨어요. 매일 아침 7시마다 챙겨 드시는 알약이 무려 12가지였습니다. 비타민 A, C, D, E,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글루코사민, 코엔자임 Q10, 프로폴리스, 홍삼까지 정말 빠짐없이 드셨죠. 주변 지인들이 좋다고 권해주는 것들을 하나씩 추가하다 보니 이렇게 많아진 거였어요.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보시고
주문하신 것들도 있고 약국에서 약사가 권해준 것들도 있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클수록 더 많은 것들을 드시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건강에 대한 열정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칼슘 보조제를 복용하신 최영자님 남편분의 혈관에 석회가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혈관벽에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마침내 혈관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의료진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만약 30분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건강해지려고 드신 보조제가 생명을 위협할 뻔한 거죠. 그때 제가 보니까 최영자님도 남편분 못지않게 많은 보조제를 드시고 계셨어요. 소화 불량이 계속되고 잦은 두통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는 피로감이 하루 종일 따라다녔죠.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식욕도 없으셨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걱정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보조제를 드시게 된 거예요. 악순환이었죠. 이 사건 이후로 제가 드린 조언은 아주 간단했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모든 보조제를 즉시 중단하고 대신 하루 3끼를 제철 음식으로 정성껏 챙겨 드시라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불안해하셨어요. 30년 동안 드시던 걸 갑자기 끊어도 괜찮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보조제를 끊으면 당장 몸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두려움이 크셨죠. 하지만 제가 약학 전문가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보조제를 끊어야 몸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2주 만에 최영자님 부부에게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도 편해지고 무엇보다 20년 만에 가장 깊게 잠을 주무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피부 트러블도 사라지고 기운도 돌아오셨어요. 1개월 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정말 다른 사람 같으셨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있으셨죠. 그때 최영자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채널 하나가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7분 후에 나올 3번째 보조제. 이야기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드시고 계시다면 뇌출혈로 쓰러질 수 있거든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뒤에 나올 올바른 생활 습관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만 알아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최영자님 부부처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치명적인 보조제 5가지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해시태그. 먼저 고용량 비타민이와 베타카로틴부터 살펴보죠. 약학 연구실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을 분석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많은 분들이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런 제품들을 찾으시는데 고용량일 경우 오히려 암과 뇌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북유럽에서 실시한 대규모 ATBC 연구 결과를 보면 흡연자가 베타카로틴을 복용했을 때 폐암 위험이 1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더 놀라운 건 미국에서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흡연자에게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71세 김정호님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친구분의 권유로 베타카로틴 보조제를 꾸준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항산화 효과를 기대하셨던 건데 몇 달 후부터 기침이 계속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폐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다행히 큰 병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문제는 베타카로틴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전환하는데 고용량 보조제로 섭취하면 과량이 축적되면서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사실 항산화 성분은 굳이 알약으로 드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채소, 과일, 견과류에 충분히 들어있거든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당근의 베타카로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같은 것들이 자연 상태로 들어있을 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자연 상태의 베타카로틴은 다른 카로티노이드들과 함께 있어서 균형을 이루는데 인공적으로 추출한 고용량 베타카로틴은 이런 균형을 깨뜨려요. 그래서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 거죠. 혹시 지금도 항산화제를 알약으로 챙기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칼슘 보충제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문제는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혈관에 석회화가 쌓여서 심장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에서 심근경색 위험이 31%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독일에서 실시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들의 뇌졸중 위험도 86%나 높았어요. 72세 김은희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제를 매일 꾸준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의사가 권해준 것도 아니고 광고를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드시기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가끔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다고 하셔서 응급실로 가게 되었어요. 검사 결과 관상동맥이 막혀서 큰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물론 칼슘제만이 원인은 아니겠지만 의료진들도 과도한 칼슘 섭취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칼슘의 문제점은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혈관벽에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특히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K2가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칼슘 보충제에는 이런 보조 영양소들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아요. 칼슘은 멸치, 두부, 시금치, 브로콜리, 참깨 같은 음식에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비타민 K 같은 보조 영양소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훨씬 안전해요. 그리고 칼슘 흡수를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필요한데 이건 햇볕을 쬐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적당한 운동도 함께 해주시면 뼈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걷기만 해도 뼈에 자극을 줘서 칼슘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줘요. 고용량 칼슘제는 신장 결석 위험도 높일 수 있거든요. 혹시 칼슘제를 약처럼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기억력 개선과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6년에 걸쳐 3,000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은행잎 추출물이 치매 예방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이 있다는 점입니다. 74세 박재성님의 경우 은행잎 추출물을 꾸준히 드시고 계시다가 넘어져서 가벼운 외상을 입으셨는데 평소 같으면 금방 아물 상처가 계속 피가 나더라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은행잎 추출물의 혈액 희석 작용 때문에 혈소판 기능이 억제된 거였어요. 결국 지혈이 되지 않아서 응급실에 가셔야 했고 수혈까지 받는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만약 뇌나 내부 장기에 출혈이 있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은행잎 추출물의 또 다른 문제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이에요. 혈압약, 당뇨약, 혈액 희석제와 함께 복용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은행잎 추출물과 함께 복용하면 뇌출혈 위험이 5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은행잎 추출물보다 걷기, 독서, 퍼즐 맞추기 같은 두뇌 활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의 사회적 교류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뇌의 신경망을 강화시켜서 치매를 예방해줘요. 혹시 기억력 걱정 때문에 은행잎 추출물 드시는 분 계신가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노인 근육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 문제는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고령자분들은 신장 기능이 젊을 때보다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74세 이한수님의 경우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단백질 파우더를 매일 2번씩 드셨어요. 헬스장에서 젊은 사람들이 마시는 걸 보고 자신도 따라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몇 달 후부터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3배 이상 올라가 있었거든요. 다행히 단백질 파우더를 중단하고 치료를 받으시니까 조금씩 회복되긴 했지만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단백질 파우더의 문제점은 너무 빠르게 흡수된다는 거예요. 자연 상태의 단백질은 소화 과정을 거쳐서 천천히 흡수되는데 가공된 단백질 파우더는 한 번에 많은 양이 들어와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해요. 또한 많은 단백질 파우더에는 인공 첨가물, 감미료, 방부제 같은 화학물질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도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콩류 같은 자연식품에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른 필수 영양소도 함께 들어있어서 훨씬 좋아요.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거든요. 70세 이후에도 하루 체중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만 섭취하시면 충분해요. 60kg이시면 60g 정도인데 이 정도는 일반적인 식사로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백질 파우더를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종합 비타민 패키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학 전문가로서 이런 제품들의 성분표를 분석해보면 정말 놀라워요. 수십 가지 성분이 한 번에 들어있어서 편리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는 몸에 축적되는 성질이 있어서 과량 섭취하면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수용성 비타민은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간과 지방 조직에 쌓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초고용량 비타민을 복용했을 때 간 수치가 상승한 사례들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67세 이선희님의 경우를 보면 건강관리를 위해 유명 브랜드의 종합 비타민을 석 달 동안 꾸준히 드셨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술도 안 드시고 특별한 병력도 없으셨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다른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어서 종합 비타민을 중단했더니 몇 주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제품에 들어있던 비타민 A와 철분이 과량이었던 거예요. 종합 비타민의 또 다른 문제는 개인의 필요량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의 영양소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나이, 성별, 건강 상태, 식습관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소와 양이 다른데 획일적인 제품으로는 이런 개별성을 맞출 수 없어요. 종합 비타민보다는 약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소만 찾아서 최소량으로 보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약물 간 상호작용은 정말 복잡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비타민 K는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어요. 철분은 갑상선 호르몬제의 흡수를 방해하고 칼슘은 항생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혹시 매일 패키지형 비타민을 챙기고 계신가요?
이 5가지가 우리가 반드시 멀리해야 할 보조제들입니다. 건강해지려고 드시는 것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는 반대로 정말로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생활 습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생활 습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식 위주의 식단입니다. 채소, 과일, 견과류야말로 최고의 항산화제라고 할 수 있어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시금치에는 루테인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자연 상태로 들어있을 때 우리 몸에서 가장 잘 흡수되고 활용됩니다. 자연 상태의 영양소들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3배나 높아집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도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더 잘 흡수되고요. 이런 자연의 지혜를 인공 보조제로는 흉내낼 수 없어요.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는 최대한 줄이시고 매 끼니마다 최소한 3가지 색깔의 채소를 넣어보세요. 빨간 토마토, 초록 시금치, 노란 단호박, 보라색까지 흰색 양파처럼 말이에요. 색깔이 다양할수록 영양소도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철 음식을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봄에는 냉이, 달래, 쑥갓 같은 나물들이 좋고 여름에는 오이, 토마토, 수박 같은 수분이 많은 것들이 좋습니다. 가을에는 단감, 사과, 배 같은 과일들이 좋고 겨울에는 무, 배추, 귤 같은 것들이 좋아요. 자연이 그 계절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녁 식탁에는 어떤 색깔이 올라가 있나요? 두 번째는 햇볕 쬐기입니다. 비타민 D는 알약으로 드시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최고예요. 하루에 15분 정도만 햇볕을 쬐어도 하루 필요량의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자외선이 강한 시간은 피하시고 오전 9시 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산책하시면 좋아요. 얼굴과 팔다리를 햇볕에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선크림을 너무 꼼꼼히 바르시면 비타민 D 합성이 방해될 수 있어요. 햇볕을 쬐면 비타민 D 합성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아지고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우울감도 줄어들고요. 생체 리듬도 정상화되어서 밤에 잠도 잘 오게 됩니다. 겨울철에는 햇볕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나가시거나 창문을 열어서 직접적인 햇볕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유리창을 통해서는 비타민 D가 제대로 합성되지 않거든요. 최근에 언제 햇볕을 제대로 느껴보셨나요? 세 번째는 꾸준한 걷기입니다.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뇌와 심장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며 골밀도도 유지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뇌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뇌율의 신경 성장인자라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켜요. 이 물질은 뇌세포의 생성과 연결을 도와줍니다. 또한 걸으면서 나오는 마일드한 스트레스가 뇌를 자극해서 더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처음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가까운 마트나 공원을 일부러 걸어서 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버스를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걸을 때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15m 정도 앞을 보시면서 걷는 게 좋습니다. 너무 빨리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시면 돼요. 오늘은 몇 걸음이나 걸으셨나요? 네 번째는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들입니다. 책 읽기, 퍼즐 맞추기, 새로운 취미 익히기 같은 활동들이 신경망을 강화시켜줍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좋고 악기를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되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10분씩만 신문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소리내어 읽으면 시각, 청각, 언어 중추가 모두 활성화되어서 뇌 운동에 더욱 효과적이에요. 요리를 하는 것도 훌륭한 두뇌 자극 활동이에요. 재료를 준비하고 순서를 계획하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니까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배워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있었던 일을 정리하면서 기억력도 훈련되고 감정도 정리할 수 있어요.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이 타이핑보다 뇌 자극에 더 효과적입니다. 바둑이나 장기, 카드게임 같은 것도 좋아요. 전략을 세우고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하면서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요즘 두뇌 자극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5번째는 사회적 교류입니다. 대화와 모임은 치매 예방에 정말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 이웃, 가족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세요. 친구들과 정기 모임을 갖거나 지역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치매 위험을 50%나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반대로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분들은 치매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언어 중추가 자극되고 감정을 공유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돼요. 고립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화라도 좋으니까 하루에 한 번은 꼭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배워서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자체도 뇌 자극에 도움이 되고요. 오늘은 누구와 가장 긴 대화를 나누셨나요? 6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되는데 탈수는 인지 기능 저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하루에 물을 68잔 정도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물은 체온 조절, 영양소 운반, 노폐물 배출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요. 특히 뇌는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 부족이 바로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7번째는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깊은 잠을 자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뇌의 노폐물이 제거됩니다. 이 시간대를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이때 자야 몸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잠자리 환경도 중요해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서늘하게,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주세요. 편안한 잠옷을 입고 너무 부드럽지도 딱딱하지도 않은 매트리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8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파괴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 요가 같은 이완 활동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뇌의 해마 부분이 손상됩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라서 여기가 손상되면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간단한 복식 호흡법만 해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쉬고 7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내쉬는 걸 반복해보세요. 9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초기에 관리하세요. 조기 발견과 관리가 건강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특히 혈압과 혈당은 뇌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어요.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면 뇌혈관이 손상되어서 혈관성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백해 무익하고 술도 적당량을 넘어서면 뇌와 간에 심각한 손상을 줍니다. 이미 흡연이나 음주 습관이 있으시다면 점진적으로라도 줄여나가시길 바랍니다. 담배는 뇌혈관을 수축시켜서 뇌에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방해해요. 또한 각종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서 폐암뿐만 아니라 뇌종양 위험도 높입니다. 금연하시면 몇 주 안에도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합니다. 알코올성 치매라는 게 따로 있을 정도예요.
하루에 맥주 한 캔이나 소주 한 잔 이내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의 작은 습관들이야말로 어떤 보조제보다 강력한 건강관리법입니다. 복잡한 것 하나보다 간단한 것 여러 개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5가지 보조제와 대신 실천해야 할 올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위험한 보조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은 암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칼슘 보충제는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뇌출혈 위험이 있고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는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종합 비타민 패키지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의 공통점은 모두 건강을 지키겠다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몸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어요. 특히 고령자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대사 능력이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5년 동안 약물 안전성을 연구하면서 제가 확인한 사실은 이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물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 안전했던 용량도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진짜 건강을 지켜주는 것들을 보면 신선한 자연식 식단이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양질의 단백질 음식들이 어떤 비싼 보조제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하루 15분의 햇볕 쬐기는 비타민 D 알약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이고요. 꾸준한 걷기는 심장과 뇌,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치매 위험이 40%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들, 독서나 퍼즐, 새로운 취미 배우기 같은 것들이 치매 예방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의 사회적 교류는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줍니다.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예요. 잘못된 믿음과 올바른 관리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정말 극명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간 손상, 신장 문제, 심장 질환, 심지어 뇌출혈까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건강해지려고 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올바른 습관으로 관리하면 활력이 넘치고 인지 기능이 향상되며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80세, 90세가 되어도 머리가 맑고 몸이 건강한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런 올바른 생활 습관이에요.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방법은 부작용 없이 장기간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알약은 언젠가 끊어야 할 날이 오지만 좋은 생활 습관은 평생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할 수 있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져요. 25년 동안 약물 안전성을 연구해오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건강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건강한 노후를 결정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새로운 걸 시작하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좋은 습관들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무리한 운동이나 극단적인 식단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수준을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꼽으라면 현재 드시고 계시는 보조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입니다. 약학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보조제를 하나 줄이는 대신 식탁 위에 채소와 과일을 하나 더 올려보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C 알약 대신 오렌지나 키위를 드시고 칼슘제 대신 멸치볶음이나 두부조림을 더 자주 드세요. 단백질 파우더 대신 달걀찜이나 생선구이를 드시면 됩니다. 은행잎 추출물 대신 매일 30분씩 산책을 해보세요. 이렇게 자연식품과 생활 습관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2주 후에는 소화가 편해지고 한 달 뒤에는 잠을 깊게 주무시게 되고 3개월 후에는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6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젊어 보인다고 할 정도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 이렇게 변화한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몇 개월 후에 다시 만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건강해져 계셨거든요. 보조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신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진짜 영양소들과 안전하게 챙기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에서 어떤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조리하고 섭취해야 효과적인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안전하게 보조제를 선택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그때까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해 보시고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몸의 회복력과 생명력에 분명히 놀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보조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실제로 보조제를 끊고 건강해진 경험이 있으시다면 더욱 좋고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큰 희망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